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로이터 통신에 의해 미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탄핵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5%, 탄핵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탄핵안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착수하자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자,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네, 사실 지금 벌어지는 이 문제의 핵심 혹은 본질은 트럼프 탄핵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가려진 본질은 트럼프가 부정부패를 정화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분쟁 혹은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러시아에선 소치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그런 와중에 러시아 바로 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분쟁의 본질은 사실 우크라이나 내부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를 무대로 한 미국, 서유럽과 러시아 이 두 진영 간의 대리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는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으로 당시 재임 중이던 친러시아계 대통령이 러시아로 탈출했고 친미 인사가 새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자, 지도에서 빨간 부분은 러시아인들이 인구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남쪽에는 크리미아가 있는데요. 여기는 인구의 90% 이상이 러시아인이고 이곳은 이미 자체 주민 투표로서 러시아에 편입되기로 결정한 지역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동부 쪽에 있는 러시아인 밀집 지역에서는 아직도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2014년으로 돌아가면요. 당시 러시아에선 국가의 위신을 걸고 올림픽을 열고 있던 와중에 그 바로 옆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소동이 발생을 한 것인데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일 리가 없겠죠. 지금 홍콩에서 홍콩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무기를 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우크라이나에선 시민이 군인들처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무기들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네, 미국입니다. 바로 오바마 정권입니다. 결국 오바마 정권이 올림픽이 한창 중인 시기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친러 국가에서 친미, 친서방 국가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친미 국가로 돌아선 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당시 부통령 조 바이든입니다. 그리고 이 조 바이든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친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매우 친했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항상 개입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바로 그 시기에 우크라이나 에너지 개발 회사의 임원이 되었고 그 급여가 월 6천만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뭐 부정부패인 것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친미인지 친러인지를 떠나서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것이 고질화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해 아주 심한 혐오감을 느끼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바로 그때 우크라이나 텔레비전에서 한 편의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바로 국민의 종, 국민의 하인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학교의 교사가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어서 부정부패 투성이의 정치가들을 척결한다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당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역을 연기한 배우가 제렌스키라는 배우이자 코미디언인데요. 바로 이 제렌스키가 올해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참 그야말로 드라마가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렌스키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전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으로서 이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가 척결해야 될 부정부패 안에 바로 이 조 바이든의 아들이 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의 아들 문제를 좀 조사해주지 않겠냐고 전화로 의뢰를 한 것입니다. 네, 사실 이 일은 예전에 있었던 사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전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바이든 아들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그 조사를 중지시키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 일은 바이든 본인이 자랑 삼아서 직접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바이든의 개입 이후로 그 사건은 조사가 되지 않고 계속 중지 상태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제렌스키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를 전화로 의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통화를 두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조사를 하지 않으면 군사 원조를 중지하겠다라는 식으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제렌스키 대통령을 협박했다고 몰아붙이면서 이슈를 계속 키워왔고 지금은 이것을 빌미로 탄핵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핵안을 지금 45%의 미국인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건 3년 전 트럼프 씨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당시의 공약입니다. 트럼프 씨는 선거 중에 자신의 공약을 자신과 유권자들 사이의 계약서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공약이 바로 정계의 부정부패 정화입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제렌스키 대통령의 공약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제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부정부패를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니까 아주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죽기 살기로 그것을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입니다. 탄핵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복잡한 이야기가 되니까 여기서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탄핵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탄핵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조차도 잘 알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복잡한 이야기가 되니까 여기서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탄핵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탄핵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조차도 잘 알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실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일까요? 네, 그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탄핵 과정 중에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을 흠집내고 이미지를 계속 추락시켜서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민주당의 작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우크라이나 부정부패 문제가 탄핵으로 확대되게 되면 더 자세한 조사가 진행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가장 곤란해지는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고 바이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은 부정부패의 온상과도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므로 내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바이든 한 사람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다른 민주당 후보자들에게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탄핵 정국은 바이든을 내주고 트럼프를 잡겠다는 민주당의 계산이 깔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